지금 우리는 영국 미대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미대 파운데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긴 하는데요. 포트폴리오는 뭐 미술 작품이죠. 그리고 내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공하고 다르게 미술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하고 작품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작품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연구에서는 이렇게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게 포트폴리오입니다. 결과물을 보여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자신이 평소 가지고 있는 스케치북,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그림을 그려보고 평상시 스케치북 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그려보고, 왜 이런 거 자체를 모아놓는 게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펜을 잡는 거, 드로잉을 하는 거, 생각을 하면서 그죠? 그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옮겨보는 거, 이런 준비가 항상 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물보다는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어떤 작업을 그래서 진행하려고 하고,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주는지 이런 작업을 보여주는 게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아니라 반드시 과정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미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학원에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영국에서는 절대로 그 과정을 보지 그 결과만 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한 영국은 포트폴리오는 정해진 규칙이 없고요. 그 다음에 나의 작업을 어필할 수 있는 것이면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 먼저 해야 할 것,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는 드로잉, 가장 기본적인 드로잉을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평소에 내가 그렸던 드로잉, 간단하게 손으로 그렸던 드로잉, 이런 것들은 굉장히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방법이 좀 추천할 만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표현을 하라고 했는데, 자신의 특징이 좀 나와 있는 이 작품을 보면 이 학생의 특징이 어떻다라는 것을 나와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것을 따라했다든지 누구를 본보기했다든지 자신의 특징을 표현하지 못하는 포트폴리오가 가장 좋지 못한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아이디어, 관찰, 리서치, 아이디어 스케치, 노트 등등 자료를 모아서 그걸 포트폴리오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기존의 포트폴리오 만들기 위해서 딱 그 형식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했던 것을 평상시에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딱 한꺼번에 모아놓는 걸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창의력을 다양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좀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색감이라든지 질감, 형태 등 본인이 탐구한 것, 실험 등을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본인에게 영감을 준 사람, 장소, 사물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중요한데 프로세스를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시작, 그리고 초기 스케치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컨셉을 발전하고, 그리고 완성된 제품은 어떻게 됐는지, 왜 이런 과정을 다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절대로 완성된 작품만 본다라고 하면 그래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판단을 할 수도 없고요. 인터뷰를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작업을 하고 했는지, 왜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포트폴리오 주요 목적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작품 관련 본인의 흥미, 관심사에 대해서 표현하고요. 그리고 좋은 작품을 출연해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전공에 맞는 그런 작품으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죠? 본인에 맞는 지원과에 맞는 작품을 선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기 위주로 좀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관련하여 선생님이라든지 교수님하고 이렇게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만든 것을 제출을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만든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미 없는 드로잉으로 채우는 것보다는
어떤 작업을 하는지, 어떤 드로잉을 하는지, 왜 이런 것들로 이렇게 좀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능만 표현하는 것보다 다양하게 표현하는 게 좀 낫고요. 그 다음에 예상 가능한 결과물을, 그러니까 뻔한 작품 이런 것보다는 좀 다양한 창의성 있게 하는 게 좀 좋고요. 그리고 너무 장황하게 글로 하는 것보다도 간단하게 한 줄, 두 줄 정도로만 표현을 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설명을 반드시 좀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 중간 과정이 없는 결과물만 넣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래서 다양한 중간 과정, 초기 작용 이렇게 해야 되고요. 작품에 관해서 본인의 열정을 숨기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뭐 작품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했는지, 얼마나 많은 작업을 또 해봤는지, 이 작업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은 정말 많다, 왜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편집되지 않는 과도한 작품을 넣지 말라. 내가 내 목적이 맞는 그런 작품만 좀 넣기를 바라고요. 본인이 하는 모든 작업을 마구작으로 넣지를 말아야 되고요. 지나치게 큰 작품들이나 작업은 무리하게 제출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영국은 작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실제 우편으로 보내고 뭐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작품을 찍어가지고 보내는 작품들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죠? 왜 이것들은 어쩌면 해당되지 않긴 하지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품 보낸 일이 없다, 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인의 조언을 두려워하지 말라. 굉장히 좀 좋은 의견인데요. 반드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해보고 대화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말을 들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작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타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언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언급을 해준다라면 그걸 좀 반영하는지, 이런 이유 때문에 타인의 조언을 좀 들어야 된다는 거 얘기하는 거지. 반드시 타인의 조언을 듣고 그걸 따라야 된다, 다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따라야 된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자신의 전공과 다르다고 해서 좋은 작품을 묻어주지 말라. 그래서 이게 좋은 작품이라고 하면 그죠?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추가하시면 됩니다.